2시 47분 한 대 우크라이나 공격 헬리콥터가 전투 항공의 모든 규칙을 어긴 행동을 했습니다. 그것은 러시아 미사일 팀의 교전 구역으로 닿고 느리게 직선 비행을 했는데 마치 격추되기를 바라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은 자신들의 운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로켓으로 무장한 Mi-24 하인드 헬리콥터가 조용한 전선 지역 위로 백주대낮의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들에게 발사하도록 유도하려는 게 아니라면 이건 전술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짓이었습니다. 이 조용한 전선 지역을 넘어가는 헬리콥터의 접근은 즉각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올레스키 지역은 몇 달 동안 최소한의 활동만 있었고 대부분 드론 전투와 산발적인 포격 교환으로 국한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값비싼 Mi-24 건십이 4개의 B-8V 로켓 포드를 장착하고 위험할 정도로 낮은 고도로 분쟁 지역 영공에 진입했습니다. 각 포드에는 20발의 S-8 로켓이 들어있어 헬리콥터는 총 80발의 유도되지 않는 발사체를 보유하게 됩니다. 이 80mm 로켓은 각각 11.7kg의 무게에 400mm의 아변 균질 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 1.1kg의 탄두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군수품을 실은 헬리콥터가 이곳에 나타난 것은 마치 NFL 선수가 피위 어린이 미식축구 경기에 나타난 것과 같습니다.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러시아인들에게는 그렇게 보였죠. 그리고 그게 핵심입니다. 약 3.2km 떨어진 건물에 배치된 러시아 대공 미사일 틈은 지난 4분 동안 쌍안경으로 그들의 접근을 추적해왔습니다. 2인 1조로 운영되는 이 팀은 러시아의 가장 능력 있는 휴대용 방공 미사일 체계인 9K-38 이글라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발사 준비 시 17.9kg의 무게를 자지는 이 시스템은 길이 1.5m의 미사일을 사용하며 390g의 고성능 폭약을 포함한 1.17kg의 탄두를 장착해 이 헬리콥터를 고철로 만들기엔 충분합니다. 하지만 파일럿들이 걱정해야 하는 것은 폭격이 아닙니다. 바로 이곳 기수 부분입니다. 9M39 미사일의 냉각식 적외선 시커는 센서 노이즈를 줄이고 탐지 거리를 늘리기 위해 질소 냉각을 사용하는 초기 모델보다 뛰어난 발전을 나타냅니다. 이 냉각 시스템은 이론적으로는 항공기 배기와 기본 플레어를 구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상황이 흥미로워집니다. 파일럿은 공격 강화를 시작하며 모든 80발의 로켓을 압도적인 연사로 발사합니다. 로켓은 초속 610m의 속도로 지상을 향해 날아가며 500m 너비 피해 지역에 퍼집니다. 하지만 이 공격에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많은 로켓이 네프로강에 해를 끼치지 않고 떨어집니다. 다른 로켓들은 빈 들판에 충돌하여 진흙과 파편의 기둥을 만들어냅니다. 단 일부분만이 실제 구조물을 타격합니다. 이는 정밀 타격이 아닌 지역 제압으로 보입니다. 조용한 전선에서 탄약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 500m에 달하는 확산 패턴은 러시아인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이중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넓은 지역을 제압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방어체계가 반응하도록 강요하게 완벽한 조건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이 조잡한 공격을 지켜보는 어떤 대공 미사일 팀이든 쉬운 표적처럼 보이는 이 헬리콥터와 교전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을 것입니다. 러시아 대공 미사일 팀은 훈련 교범을 문자 그대로 따릅니다. 소비에트 시대의 교리는 이글라의 5.2km 운용 사거리 내에 있는 모든 항공기를 즉시 교전하도록 명령합니다. 사수는 무기 파라미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이글라는 최대 초속 800m, 최대 고도 3.5km의 표적과 교전할 수 있습니다. 공격 경로를 따라 낮고 느리게 비행하는 우크라이나 헬리콥터는 사거리 내에 완벽하게 들어옵니다. 사수가 북동쪽을 향해 조준하는데 이 각도는 결정적인 사실을 드러냅니다. 헬리콥터는 일부러 점령지 영공으로 진입한 것입니다. 이글라의 5.2km 사거리는 이 위치에서는 강을 가로질러 맞은편까지 닿지도 않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미끼를 물도록 하기 위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러시아 팀이 고려하지 못한 점은 왜 우크라이나 헬리콥터가 방어체계가 있다고 알려진 지역 위로 백주대낮에 이렇게 뻔뻔하게 모습을 드러내는가입니다. 올레스키 지역은 전략적 가치가 거의 없고 군병력도 최소한이며 즉각적인 제압이 필요한 중요한 기반 시설도 없습니다. 헬리콥터의 경로는
러시아 위치에서 이글라의 5.2km 사거리가 강을 가로질러 맞은편까지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네프로강을 건너 점령지 영공으로 진입할 가능성까지 시사합니다. 이 전술적 선택은 경보를 울려야 하지만 그렇게 매력적인 표적은 그들의 상식을 압도해버렸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파멸이 될 것입니다. 미끼는 던져졌고 정확히 오후 2시 48분 마지막 S-8 로켓이 아래쪽에 충돌하는 순간 러시아 운용원은 방아쇠를 당깁니다. 이글라의 적외선 시커는 Mi-24의 엔진 배기 열 신호를 추적하여 잠금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의 고체 연료 로켓 모터는 수 킬로미터 밖에서도 보이는 독특한 백색 섬광과 함께 점화됩니다. 미사일은 약 마하 1.9까지 가속하며 오후의 햇살에도 불구하고 냉각식 적외선 10호로 표적을 계속 추적합니다. 우크라이나 파일럿의 SPO-15 배려자 레이더 경고 수신기는 즉시 발사를 경고합니다. 비록 그의 반응은 이를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요. SPO-15는 0.66GHz부터 17GHz까지의 여러 주파수 대역에서 작동하며 적의 레이더 시스템과 미사일 시커에서 나오는 전자기파를 탐지합니다. 이 시스템은 항공기 주위에 배치된 4개 안테나를 사용하여 360도 커버리지를 제공하며 15도 정확도로 위협 방위를 계산합니다. 그때의 위협 데이터베이스는 600개 이상의 서로 다른 전자기파 신호를 인식하여 즉시 무기체계 유형별로 분류합니다. SPO-15는 단순히 위협을 탐지하는 것을 넘어서 방위와 위협 수준을 16개의 LED 디스플레이에 표시하고 각 위협 범주에 대해 특정 오디오 톤을 생성합니다. 연속적인 800Hz 톤은 레이더 추적을 나타냅니다. 1600Hz의 맥박 톤은 미사일 발사를 경고하며 빠른 쬐쬐거리는 소리는 활성 종말 유도를 알립니다. 이 경우 1600Hz의 독특한 높은 맥박 톤이 적외선 미사일 발사를 확인해 줍니다. 바로 파일럿이 기다리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왼쪽으로 급선회하면서 동시에 교란기를 발사하는 Mi-24는 빠른 연속으로 12개의 적외선 플레어를 정확한 패턴으로 살포합니다. 항공기 동체에 장착된 UV-26 교란기 살포 시스템에는 총 192개의 PPI-26 적외선 플레어가 들어 있습니다. 이 플레어는 2000도씨를 넘는 온도로 연소되어 다가오는 미사일이 헬리콥터의 엔진 배기구에서 떨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해 설계된 적외선 신호를 생성합니다. 시점은 완벽할 수 없었습니다. 이 순간 전장은 열신호의 악몽이 됩니다. 아래에서는 8개의 폭발하는 로켓이 열신호의 격을 만들고 위에서는 12개의 새로운 플레어가 가짜 태양처럼 피어오릅니다. 단일 표적을 위한 디자인된 시커는 갑자기 수십 개의 표적을 마주하게 됩니다. 마치 한밤중에 타임스퀘어에서 특정 정보 하나를 찾아내려는 것과 같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각 S-8 로켓의 충돌은 몇 초 동안 지속되는 2차 열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폭발적인 탄두는 식물, 연료, 그리고 모든 가연성 물질을 점화하여 500m 피해 지역 전체에 수십 개의 적외선 근원을 생성합니다. 이 지상 수준의 열 신호는 고도에 있는 헬리콥터의 플레어와 결합되어 1980년대 시커가 탐색할 수 없는 3차원의 열적 훈난의 미로를 창출합니다. 시커의 논리는 이러한 신호들을 구별할 만큼 정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헬리콥터에 대한 추적을 잃고 가장 밝은 열원, 즉 항공기에서 150m 떨어진 곳에 있는 불타는 로켓 충돌 지점 한가운데를 선택합니다. 미사일은 우크라이나 헬리콥터를 해치지 않고 스쳐 지나갑니다. 승무원이 관찰할 수 있을 만큼 가까웠지만 근접 신관에 의한 피해를 피하기에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빗맞춤은 항상 예상된 결과였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다음에 일어날 일에 있습니다.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러시아 대공미사일 팀은 그들의 운명을 스스로 봉인한 것입니다. 발사 시 발생한 눈에 띄는 적외선 연기는 여러 센서에 포착되어 그들이 위치한 건물의 정확한 위치를 특정하게 합니다. 우크라이나 신호 정보 체계는 팀의 통신 장비에서 나오는 전자기파 발신과 결합된 미사일의 열 신호를 이용하여 발사 위치를 즉시 삼각 측량합니다. 신호 정보 처리에 중요한 90초 창은 전장 인식의 혁명을 나타냅니다.
이전 분쟁에서는 발사 위치를 식별하고 전송하는데 15분에서 30분이 걸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은 통합된 센서와 간소화된 통신 프로토콜을 통해 이 타임라인을 압축했습니다. 그 90초가 지나기 전에 데이터는 이미 적절한 타격 자산에 도달했습니다. 이 경우 데이터는 8km 떨어진 곳에 대기 중이던 FPV 드론 운용원에게 전송됩니다. 이것은 헬리콥터 전술의 근본적인 진화를 나타냅니다. 방어 체계를 회피하기보다 우크라이나 파일럿들은 이제 의도적으로 자신을 노출하여 사격을 유도합니다. 이 위험 수용, 교리는 전통적인 헬리콥터 운용을 완전히 뒤집은 것입니다. 지형을 이용한 은폐 및 원거리 무기로 방어 체계를 회피하는 대신 우크라이나 파일럿들은 이제 자신들의 항공기를 미끼로 사용하며 교란기에 신뢰를 두고 잠재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적의 방어체계 네트워크를 제거하는 더 큰 목표를 달성합니다. 이는 전통적인 군사학교에서는 절대 가르치지 않을 계산된 도박이지만 극히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 계산된 위험의 수용은 Mi-24를 잠재적 희생자에서 이글라를 아침에 먹는 능동적인 사냥꾼으로 변모시킵니다. 한편 러시아 팀은 8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도 모른 채 표준적인 교전 후 절차를 시작합니다. 소비에트 교리는 반격 피하기를 위해 발사 후 즉각적인 이동을 요구합니다. 냉전 시대에는 이 발사 후 이동 전술이 적의 반응 시간이 수십 분 또는 수시간으로 측정되면서 합리적인 안전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감시 기술과 네트워크와 작전은 이 타임라인을 한 자릿수, 분으로 압축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전 뒤에 숨은 진정한 천재성이 막 시작되려 합니다. 오후 2시 49분, FPV 드론 운용원은 표적 좌표에 대한 최종 확인을 받습니다. 운용원은 개조된 상용 쿼드콥터에 전원을 넣습니다. 그 민간용 기원은 군사적 목적을 숨기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카메라 짐벌이 위치할 자리에 부착된 1.5kg 탄두는 소비자 기술과 군사 혁신의 완벽한 융합을 나타냅니다. 드론은 이륙하여 러시아 위치를 향해 경로를 설정합니다. 레이더 탐지와 유관 관찰을 피하기 위해 고도 50m로 비행합니다. 러시아 대공 미사일 팀은 안전보다는 오로지 자신들의 장비에만 집중하며 짐 꾸리기 절차를 계속합니다. 9K38 이글라 시스템은 휴대가 가능하지만 제대로 보관하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단계가 필요합니다. 미사일 발사관은 그립스톡 조립체에서 분리해야 합니다. 이제 다 써버린 배터리 냉각 장치는 화학적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하게 처분되어야 합니다. 시커의 전원을 공급한 열전지 배터리는 제거가 필요합니다. 각 구성 요소는 운송을 위해 운반 케이스에 안전하게 고정되어야 합니다. 이 패킹 과정은 이상적인 교관하에서 4분에서 6분이 걸리며 현대전에서는 영원이나 다름없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네프로 강삼각주의 진흙땅은 이 일상적인 절차를 악몽으로 변모시킵니다. 여름 장마는 땅을 진창으로 만들어버려 진흙이 부추와 장비에 달라붙습니다. 은폐와 안정적인 발사대를 제공했던 건물은 이제 팀이 거의 18kg의 장비를 들고 잔해와 손상된 계단을 통과해야 하는 함정이 됩니다. 휴대용 방공미사일 운용에 내재된 이 취약성 창구, 윈도우는 우크라이나 군이 분쟁 초기부터 확인한 치명적 약점입니다. 짐을 싸는 동안 승무원들은 복잡한 무기 시스템을 분해하는 동시에 상황 인식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 4에서 6분간의 업무 집중, 태스크 픽세이션 기간은 드론 운용원들이 특별히 활용하도록 훈련하는 기회를 창출합니다. 우크라이나 작전의 분산된 특성은 이러한 신속 대응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표적 데이터가 대대, 여단, 사단 본부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전통적 군사 위계 구조를 따르기보다는 우크라이나군은 놀라운 자율성으로 작전합니다. 드론 운용원은 신호정보부에서 좌표를 직접 수신하고 긴 승인 과정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교전할 수 있습니다. 이 평평한 지휘 구조는 소비에트 군대보다는 실리콘밸리에 가깝고 의사결정 주기를 30분에서 2분 미만으로 압축합니다. 이 작전을 올레스키 지역으로 선택한 것도 의도적이었습니다. 더 활발한 전선에서는 지속적인 전투의 혼란 속에서 대공미사일 발사가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용한 지역에서는 어떤 중요한 군사행동도 정보 자산의 즉각적인 관심을 받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지휘관은 특히 이 지역을 선택하여 최대 심리적 영향을 보장했습니다. 무선 주파수를 모니터링하는 모든 러시아 방공팀은 우크라이나 항공기와 교전한 승무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곧 듣게 될 것입니다. 오후 2시 54분 실패한 미사일 교전 6분 후 우크라이나 드론은 표적 지역에 접근합니다. 1인칭 시점 화면을 통해 운용원은 여전히 발사 위치에서 자신들의 장비로 고생하는 2명의 러시아 군인을 관찰합니다. 17.9kg의 이글라 시스템은 이상적인 조건에서도 운반하기 어려운데 진흙에서는 빠르게 관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 작전 뒤에 숨은 진정한 천재성이 막 시작되려 합니다. 오후 2시 49분 FPV 드론 운용원은 표적 좌표에 대한 최종 확인을 받습니다. 운용원은 개조된 상용 쿼드콥터에 전원을 넣습니다. 그 민간용 기원은 군사적 목적을 숨기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카메라 짐벌이 위치할 자리에 부착된 1.5kg 탄두는 소비자 기술과 군사 혁신의 완벽한 융합을 나타냅니다. 드론은 이륙하여 러시아 위치를 향해 경로를 설정합니다. 레이더 탐지와 유관 관찰을 피하기 위해 고도 50m로 비행합니다. 러시아 대공 미사일 팀은 안전보다는 오로지 자신들의 장비에만 집중하며 짐 꾸리기 절차를 계속합니다. 9K38 이글라 시스템은 휴대가 가능하지만 제대로 보관하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단계가 필요합니다. 미사일 발사관은 그립스톡 조립체에서 분리해야 합니다. 이제 다 써버린 배터리 냉각 장치는 화학적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하게 처분되어야 합니다. 시커의 전원을 공급한 열전지 배터리는 제거가 필요합니다. 각 구성 요소는 운송을 위해 운반 케이스에 안전하게 고정되어야 합니다. 이 패킹 과정은 이상적인 교관 하에서 4분에서 6분이 걸리며 현대전에서는 영원이나 다름없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네프로 강삼각주의 진흙 땅은 이 일상적인 절차를 악몽으로 변모시킵니다. 여름 장마는 땅을 진창으로 만들어버려 진흙이 부추와 장비에 달라붙습니다. 은폐와 안정적인 발사대를 제공했던 건물은 이제 팀이 거의 18kg의 장비를 들고 잔해와 손상된 계단을 통과해야 하는 함정이 됩니다. 휴대용 방공미사일 운용에 내재된 이 취약성 창구, 윈도우는 우크라이나 군이 분쟁 초기부터 확인한 치명적 약점입니다. 짐을 싸는 동안 승무원들은 복잡한 무기 시스템을 분해하는 동시에 상황 인식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 4에서 6분간의 업무 집중, 태스크 픽세이션 기간은 드론 운용원들이 특별히 활용하도록 훈련하는 기회를 창출합니다. 우크라이나 작전의 분산된 특성은 이러한 신속 대응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표적 데이터가 대대, 여단, 사단 본부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전통적 군사 위계 구조를 따르기보다는 우크라이나군은 놀라운 자율성으로 작전합니다. 드론 운용원은 신호정보부에서 좌표를 직접 수신하고 긴 승인 과정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교전할 수 있습니다. 이 평평한 지휘 구조는 소비에트 군대보다는 실리콘밸리에 가깝고 의사결정 주기를 30분에서 2분 미만으로 압축합니다. 이 작전을 올레스키 지역으로 선택한 것도 의도적이었습니다. 더 활발한 전선에서는 지속적인 전투의 혼란 속에서 대공 미사일 발사가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용한 지역에서는 어떤 중요한 군사 행동도 정보 자산에 즉각적인 관심을 받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지휘관은 특히 이 지역을 선택하여 최대 심리적 영향을 보장했습니다. 무선 주파수를 모니터링하는 모든 러시아 방공팀은 우크라이나 항공기와 교전한 승무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곧 듣게 될 것입니다. 오후 2시 54분 실패한 미사일 교전 6분 후 우크라이나 드론은 표적 지역에 접근합니다. 1인칭 시점 화면을 통해 운용원은 여전히 발사 위치에서 자신들의 장비로 고생하는 2명의 러시아 군인을 관찰합니다. 17.9kg의 이글라 시스템은 이상적인 조건에서도 운반하기 어려운데 진흙에서는 빠르게 관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